차를 한 대 샀어야 했나?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병원 입구까지 달리니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병원 입구에 시커먼 차들이 5대나 진을 치고 있더군요. 아니, 원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입구에는 주정차 금지 아닌가요? 그렇지만 병원 직원들 누구도 이들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 병원에 왔길래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매너가 없는 거 아닌가? 응급환자 들어오면 어쩌려고. 주차된 시커먼 차를 쳐다보며 궁시렁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아했지만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죠. 이모가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근데 병원 안으로 들어서니 또 로비부터 복도 엘리베이터까지 곳곳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병원은 무서운데 군대도 아니고 뭘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말이야. 일정한 간격, 일정한 인원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무언가, 아니 누군가를 감시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계속 궁시렁대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이모의 병실이 있는 곳에 내렸죠. 그리고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간호사 언니들이 있는 데스크 앞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근데 오늘 병원에 무슨 일 있어요? 어머, 나연 씨, 왜 이제 오셨어요?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마침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뭘요? 저한테요? 저기 이모님 찾아오신 분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 이사장님이시거든요. 오신 지 꽤 되셨어요. 원래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저는 근데 이모한테 왜...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작 이모에게 소리 없이 찾아온 무서운 손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와 계셨거든요. 얼마 전 이모에게 췌장암이 발견되어 저희 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사의 통보만으로도 정신없는 우리에게 왜 찾아온 걸까요? 혹시 수술비 마련이 늦어지면서 내쫓으려 한 걸까요? 하루빨리 수술 안 하면 희박한 생존율도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데 저는 그동안 모아둔 조금의 적금과 주식, 얼마 다니지도 못한 직장의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간신히 4천만 원 수술비만 채워온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른 이모한테 가볼게요. 어떻게 제가 같이 가서 이모님 살펴봐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가서 보고 도움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괜시리 기분이 상했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가까이 있어서인지 간호사는 갑자기 더 친절해지더군요. 혹시나 저는 이모 상태가 나빠진 건가 싶어 서둘러 병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옆에 대기 중이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 키가 165 정도가 되는데 이분은 저보다 머리가 2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덩치만으로도 위압감이 드는 정도라고 할까요? VIP가 계셔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VIP요? 그게 누군데요? 여긴 저희 이모 병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모의 보호자고요. 죄송하지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어떤 분인진 모르겠지만 저 안에 환자 보호자를 이렇게 막아서는 경우가 어딨나요? 그리고 오실 일이 있다면 보호자인 저한테도 연락이 먼저 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말하는 VIP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그 VIP가 왜 이모 병실에 찾아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막아서는 통에 어리둥절해 있는 그때 제 목소리를 들은 이모가 병실 안에서 저를 불렀죠.
나연아. 이모의 부름에 본능적으로 이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웬 남자가 이모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모에게 남자가 찾아올 일은 없었는데 멀리서 보아도 이모의 손을 잡은 그 남자의 손길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자연스레 그 남자에게로 제 시선이 향했죠. 저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고 그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이모가 가장 젊었던 때는 25살의 이모였습니다. 25. 나이만 들어도 가장 예쁠 시기이고 꽃다운 나이지만 우리 이모는 정말 고운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예뻤냐고요? 이모가 6살의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고 갔어도 용서가 됐을 정도였어요. 부모도 내다버린 나를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못 키운다고 욕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나연아, 여기서 조금만 지내고 있어. 알았지? 이모가 엄마랑 같이 나연이가 갖고 싶다고 했던 드레스하고 인형 사서 꼭 데리러 올게. 이모, 여기는 어딘데? 여기 나연이 또래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계셔서 말 잘 듣고 지내고 있으면 이모가 빨리 올게. 진짜? 그래도 나 싫은데. 이모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언제 올 건데? 내일? 내일은 아니고. 미안해. 대신 이모가 엄마 꼭 데리고 올게. 진짜 엄마랑 같이 올 수 있어? 알겠어, 이모. 기다릴게. 부모조차 버린 나를 이모까지 고아원에 두고 떠났다면 정말 저에게는 아무도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했겠죠.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에게 버림받고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고 6살짜리가 또 한 번의 버림을 받을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빠나 엄마처럼 모질지 못했던 이모는 몇 걸음 더 걷지 못했던 겁니다. 고아원 문 앞까지 갔다가 결국 다시 제게 돌아왔죠. 나연아, 이모가 미안해 정말. 나연아, 이모가 잘못했어. 이모, 왜 다시 왔어? 이모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어린 너를 이곳에 놔두고 가려고 했다니. 대체 내가 무슨 미친 생각을 한 거지? 나연아, 이모가 정말 미안해. 이모 울지 마. 이모 울면 나도 속상해. 나연아, 다시는 이모가 우리 나연이 떠나지 않을게. 곁에 꼭 붙어 있을게. 미안해 정말. 이모가 우리 나연이 곁에 평생 있을게.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럼 나 여기에서 안 있어도 되는 거지. 나 이모랑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모랑 집에 가자. 그날 이모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는 제 손을 꽉 붙잡고 다시 이모 집으로 함께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의 약속처럼 다행히도 이모는 제가 다 큰 지금까지 제 옆에 있어줬죠. 이모는 그날부터 자신을 희생하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일을 쉬거나 연애를 하거나 자신을 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모가 갑자기 시한부라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정말 하나뿐인 이모를 누가 빼앗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제 엄마와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제 아빠는 사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얼굴 한번 사진 한 장조차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도망간 분입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 때 너무 궁금해서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이모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본 적 있지? 갑자기 그건 왜?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다 있는데 나는 없잖아.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아기 때도 아빠 본 적 없는 것 같아. 나연아,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상황이 조금 다른 집이야. 그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거냐고.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봐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애들이 엄마도 아빠도 없는 애라고 고아라고 놀려. 에휴, 우리 나연이가 속상했구나. 근데 그냥 모른다고 해. 그리고 나연이한테는 이모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 쑥스럽게 말하면 친구들이 더 놀리는 거야.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을 때도 있어. 연락도 해보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모도 연락처를 몰라. 이모도 몇 번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너네 아빠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어서 너희 엄마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 없잖아. 여자를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건 나쁜 거야? 사랑을 약속한 사람들끼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아빠는 약속을 어겨버려서 엄마랑 아빠랑 헤어진 거야. 아, 그래서 아빠가 떠난 거구나. 이모 말에 따르면 아빠는 바람둥이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제 물음에 답해주던 이모의 표정을 보니 왠지 아빠에 대해 더 묻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우리 둘에게는 아무도 없었죠. 이모에게 들은 아빠의 이야기로 짐작해봤을 때 아빠에게 제 친엄마는 그냥 지나가던 여자 중 하나였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 친엄마도 제가 달갑지 않은 딸이었겠죠. 그럼 이모, 나를 낳아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가 이모의 언니인 거지. 딱 한 것. 우리 나연이 엄마에 대해서도 기억나는 게 없겠구나. 물론 나한테 엄마는 이모지. 근데 그냥 궁금해서. 이모가 저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는 엄마 품이었지만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엄마 품보다 더 포근하고 따뜻했던 날이었습니다. 나연아, 이모한테까지 숨길 필요 없어. 딸이라면 엄마가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이모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많은걸? 이모도? 그럼 이모도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되는데 이모 엄마는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모도 나처럼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어서 슬프겠구나. 그렇긴 한데 이제 이모한테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연이가 있잖아. 나연이 엄마는 사람들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우리 엄마 미용사였어? 이모처럼 우리 엄마도 예뻤지. 그럼 우리 나연이가 엄마 얼굴을 쏙 빼닮았지. 진짜? 엄마는 동네에서 미용사로 일하다 손님으로 아빠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 둘이 눈이 맞았던 거죠. 만약 엄마의 곁에 아빠가 온전한 남편으로 있어줬다면 어땠을까요? 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았을까? 씁쓸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임신한 내내 병원에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대요. 정말 무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이모, 엄마는 날 어떻게 낳았어? 말도 마. 니네 엄마처럼 대책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엄마 뱃속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연이가 있었던 건데 우리 나연이가 나오는 날까지 미용실에서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진통이 온 거야. 그땐 엄마도 무서웠는지 이모한테 전화가 왔지. 그럼 이모가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같이 간 거야? 이모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서 119에 전화했어. 그래서 구급대원분들이 엄마를 싣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지.
근데 우리 나연이가 엄마 뱃속이 답답했을까? 아니면 엄마랑 이모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걸까? 빨리 나오고 싶었는지 그새를 못 참고 구급차 안에서 응애야 하고 나왔지 뭐야? 진짜? 그럼 나는 119 차 안에서 태어난 거야? 맞아. 우리 나연이는 119 구급차 안에서 태어났어. 우와, 그럼 이모는 언제 나를 처음 봤어? 이모는 119에 전화하면서 구급대원 아저씨가 알려준 병원으로 갔지. 거기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접수하고 구급대원 아저씨들에게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 듣고 나서 우리 나연이 처음 딱 만났지. 임신은커녕 출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20대 초반의 여동생. 이모는 막막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갑자기 슬픈 표정을 보였습니다. 언니가 임신 한 아기가 벌써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부랴부랴 상황 파악을 하고 엄마가 있을 병원 침대로 가보니 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너무 놀라 병원을 샅샅이 뒤지고 온종일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이미 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모가 저를 처음 본 건 다음 날이었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모의 손에 맡겨지게 된 건데 20대 초반이면 지금의 제 나이보다도 어린 때인 거죠. 그때 이모가 저를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 후로 엄마는 이모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냈더군요. 그러다 잊혀질만 할 때쯤 한 번씩 이모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6살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이모, 전화 왔어. 잠깐만. 빨리 놀고 있으니까 누군지 나연이가 받아봐. 내가? 알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이모가... 여보세요? 이모, 전화가 이상해. 아무 말도 안 들려. 무슨 소리야. 전화기 이리 줘봐. 진짜야. 내가 받아서 여보세요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냥 끊긴 것 같아. 아, 그랬어? 전화가 잘못 걸린 전화인가 보네. 나연아, 빨래바구니 좀 저기에 갖다 놔줘. 응, 알겠어, 이모. 한 번은 이모에게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손이 바쁘게 이모가 일하는 통에 제가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받자마자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아마 그게 엄마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선 엄마는 그렇게 가끔 하던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뒤 중학생이 될 무렵엔 어렸을 때보다 더 친엄마의 존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죠. 그래서 엄마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모는 저를 다독여주고 안아주었어요. 어떡해. 자기가 나왔으면서 한 번을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 이모는 이해가 되냐고. 살면서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걸까? 엄마는? 이모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데? 나연아, 엄마도 너와 내가 모르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면 아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아프고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엄마는 이기적인 것 같아. 난 나중에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모 곁에 있을 거야. 그래. 나연이는 이모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나연이한테는 이모가 있잖아? 그렇지? 역시 우리 이모야. 나한테는 이모밖에 없어. 이모, 사랑해. 이모는 그렇게 저를 키우느라 꽃다운 나이에서 40세, 50세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혹시나 이모의 결혼으로 제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싶었던 거죠. 이기적이고 철부지 같은 언니 때문에 이모는 갑자기 자기 인생이 애엄마로 바뀐 겁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죠. 이모는 주변의 친구들 엄마보다
저를 정말 더 애틋하게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외롭고도 괴로운 사춘기도 잘 겪었던 것 같아요. 이모, 이모, 기쁜 소식입니다. 나 대학 합격했어. 뭐? 정말? 아, 기특하다, 우리 딸. 에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좀 보세요. 장학금?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우리 이모가 저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 새끼.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만 골라서 하니. 어떻게 너를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 친구들 여기저기 학원 보내줄 때 우리 나연이는 이모가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입학까지 해. 정말 자랑스러워. 친엄마에 대한 분노는 잠시 묻어두고 중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나라도 이모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했더니 인류는 아니더라도 서울의 4년제 대학에 합격도 했고 장학금도 받으며 학비는 걱정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는 평범한 가정에서 잘 자란 남들처럼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K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도 일하느라 힘들었지? 이거 받아요. 우리 나연이가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지? 신입이라 많이 힘들 텐데. 근데 갑자기 웬 선물이야? 나 오늘 드디어 첫 월급 받았어, 이모. 어머, 진짜? 축하해, 나연아. 근데 무슨 이모 선물까지 사왔어? 지갑이야? 비쌀 텐데. 아니, 이모 지갑이 다 달았잖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첫 월급을 이모한테 쓰면 어떡해? 적금을 들던가 해야지. 너 돈 함부로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모도 참. 이모한테 쓰는 돈이 왜 함부로 쓰는 거야? 지금까지 이모가 날 키워준 게 어딘데. 내가 이 정도도 안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소중한 지갑을 이모가 어떻게 들고 다니니? 이거야말로 다를까 아까워서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이모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이모,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오늘 여기 밥값도 내가 쏠 거니까 많이 먹어. 여기 돈 많이 나올 텐데.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은 날 이모를 위한 선물도 사드렸어요. 제가 번 돈으로 종종 이모와 외식도 할 수 있게 됐죠. 남들에겐 그저 평범하고 별것 아닌 일상이 저희에겐 참 힘들었는데 이제야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이모와 함께하는 남은 날들의 불행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행복함에 취해서 좋은 날들만 남았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모와 저의 소원은 욕심이 컸나 봅니다. 이모, 나왔어. 이모, 어디 아파? 이제 저녁 7시인데 벌써 잠든 거야? 깜빡 잠들었네. 지금 온 거야? 저녁은 챙겨 먹었어? 불러도 못 듣더니. 이 땀은 다 뭐야? 이모, 식은땀 흘린 거야? 별거 아니야.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아니, 그럼 병원을 가야지. 병원에 안 간 거야? 그냥 약국에서 사온 약 먹고 잠 푹 자면 괜찮아질 건데. 그런 걸로 병원까지 가.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더니 그래서 걸린 것 같아. 그치만 이모 지금까지 자고 일어나도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잖아. 혼자 병원 가기 힘들면 나랑 같이 병원에 다녀올까? 괜찮아요. 정 그렇게 걱정되면 쌍화탕이나 좀 데워줘. 알겠어. 나 손만 씻고 데워올게. 얼마 전부터 이모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이모가 말한 대로 처음에는 몸살인가 싶었습니다.
이모가 전보다 나이가 들기도 했고 일하다 보면 몸이 힘들 때도 있으니 그냥 넘겨버렸던 거죠. 근데 몸살이 하루 이틀, 아니 2주가 넘어도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사회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장일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이모에게 얼른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 말고는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모, 나도 모처럼 쉬는 주말인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올까? 이모 여기 어때? 내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요즘 여기가 그렇게 맛집으로 유명하다는데 이모 또래 아줌마들도 많이 온대. 아휴, 저 이런 데는 젊은 애들이나 많이 가는 데 아니야? 이모가 가기엔 좀 어색할 것 같아. 이모는 괜찮으니까 친구들이랑 다녀와. 아니, 이모,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데 젊은 애들만 가는 데가 어딨어. 안 그래도 이모 요새 입맛도 없어 보이던데 밥도 통 안 먹잖아. 나 몰래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지? 아, 얘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다이어트니? 그럼 나랑 같이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고 오자, 응? 피곤해. 이모는 그냥 집에서 쉴래? 아, 맨날 피곤하대. 집에 있어도 이모 집안일 하느라 쉬지도 않잖아. 나랑 놀러 나가자. 이모는 피곤하다는 날들이 늘어가더니 평소 먹던 밥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식욕이 감퇴하니 얼굴살이 빠져서인지 안색도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곱던 이모의 모습 자체가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모, 난 왜 해가 갈수록 살이 찌는 거지? 벌써 3kg이나 몸무게가 쪘어.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만 찌는 걸까? 이모는? 걱정 마. 너네 때는 좀 쪄도 예쁠 때잖아. 어머나, 이모. 몸무게가 11kg이나 빠진 거야, 지금? 그러게.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네. 요새 통 뭘 먹어도 입맛이 없어서 살이 좀 빠졌겠구나 하긴 했는데. 확실히 이모, 요새 몸이 좀 안 좋아 보여. 이모, 병원은 가봤어? 저번에는 몇 날 며칠 몸살도 심했잖아. 저번엔 네가 사다 준 약 먹으면 괜찮아서 안 갔지. 그리고 내 나이 정도 되면 원래 다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11kg이 빠진다는 게 좀 이상해. 이모 저번에 내가 선물해준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둘 다 바쁘지 않은 때는 모처럼 주말마다 목욕탕을 함께 가거든요. 한동안은 바빠서 오랜만에 함께 간 목욕탕에서 서로 몸무게를 재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모의 몸무게를 재어보니 무려 11kg이나 빠진 거죠. 이때부터 저는 조금씩 이모의 건강이 걱정스럽기 시작했어요. 이모, 자 여기 파스 사왔어. 근데 저번에도 얼마 전에 내가 파스 꽤 많이 사다 준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잘못된 건가? 아니야, 네 말이 맞아. 근데 진짜 내가 요새 나이가 들긴 했나 봐. 이상하게 근육통이 수시로 오더라고. 살도 많이 빠져서 그런가? 그 많은 파스를 벌써 다 쓴 거야? 이모, 요즘은 안색도 안 좋아 보여. 이모 병원 좀 가보자고. 병원이 무서워서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걱정된단 말이야. 아유, 알겠어. 이번에는 여행 다녀오면 병원에 꼭 가볼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 반 정도 됐을 때 꼬박꼬박 모아서 적금을 들어둔 게 있었습니다. 지금껏 저를 키우느라 애쓴 이모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거든요. 흔한 국내 여행조차 다녀올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지낸 터라 이번 여행이 정말 기다려지고 뜻깊었습니다. 엄마랑 딸 둘이 함께 모녀여행 가는 것, 저도 꼭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관에 가서 여권 사진도 찍었고요. 구청에 가서 여권 발급도 받았습니다.
또 이모와 어디로 갈지 여행지도 고르는 재미도 느껴봤죠. 둘 다 여행이 난생 처음이라 이번에는 가까운 일본, 오사카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TV와 잡지에서만 보던 그곳을 함께 간다니 어린애들처럼 기분이 들뜨더군요. 여행지를 결정하고선 비행기 티켓과 호텔도 예약했죠. 그렇게 이모와 저는 첫 해외여행을 위해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와, 이모, 휴가철이라 그런가? 공항에는 진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게, 공항 찾은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우리 나연이 덕분에 이모가 비행기를 타네. 우와, 여기 면세점인가 봐. 이렇게 볼 게 많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나? 그러게 말이야. 둘 다 처음이니 생각을 못했네. 비행기 시간 다 되어간다. 이모 저쪽이 탑승구인가 봐. 저기로 가보자. 그래. 어서 가자. 오사카 공항에 내려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차 안. 이곳의 세상은 또 다르더군요. 우와, 신기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야. 이모도 그렇게 느껴져? 그래도 여기저기 한글로 안내가 돼 있어서 마음이 편하네. 나연이 너도 일본어는 할 줄 모르잖아. 이모, 나 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어. 왜 그래? 그리고 요즘엔 다 앱으로 번역할 수 있어서 겁낼 필요가 없다고. 오사카 도톤보리에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라멘도 먹고 유명한 관광지도 여기저기 둘러보고 소소한 기념품도 골라보며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즐겼습니다. 2박 3일간의 여행이었는데 처음으로 한 여행이라 그런지 여행하는 순간순간이 아쉽고 정말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내 여행의 마지막 날 밤을 맞이했죠. 다음 날 이른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일정이라 서둘러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이모가 할 말이 있다며 깨우더라고요. 나연아, 자? 빨리 자긴 해야 하는데, 여행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아까 많이 걸어서 피곤한데도 잠이 잘 안 오네. 이모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너무 즐거워서 그런지 피곤한 건 잘 못 느끼겠더라. 근데 이모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얘긴데 그래. 잠도 잘 안 오는데 맥주나 한 캔씩 마실까? 왠지 이모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꺼둔 객실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다 둔 일본산 맥주를 하나 꺼냈죠. 나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은 내가 암이래. 응? 뭐라고 이모? 요새 내가 몸이 안 좋았잖아. 몸살이 너무 길어지길래 저번에 동네 병원을 갔더니 검사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는 다 받은 거야? 무서워서 좀 머뭇거리다가 몸이 더 아파지기 시작해서 갔다 왔어. 잘했었네. 그렇게 무서우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그냥 그때는 별거 아닐 줄 알았지. 근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야? 이모가 암이라고? 검사 제대로 받은 거 맞아? 검사는 다 받았는데 암이 맞더라고. 마치 엄마한테 혼나는 아이처럼 이모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몸이 아픈 탓인지 여행 때문에 힘이 들어서인지 기운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모가 암이라는 소식에 저도 놀란 나머지 우선 이모를 안심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모. 이모도 여기저기 들어서 잘 알잖아.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암에 걸려도 많이들 낫는다던데? 그렇겠지. 이제부터 나도 건강 챙기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럼 암이라고 옛날처럼 다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던데? 그러니까 이참에 나랑 건강관리 잘하자. 내가 이모 옆에서 많이 챙겨줄게. 너무 걱정 마. 사실 이모가 암이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나한테는 이모밖에 없잖아요. 그런 하나뿐인 이모가 암이라니 부인하고 싶기만 했습니다. 아마 이모도 처음 자신이 암이란 걸 알았을 때 저와 같지 않았을까요? 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암이라고 나왔다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죠. 세상에 이모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이모가 왜 아파야 하냐고요. 근데 나연아, 사실 이모는 자신이 없어. 원래 이모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잖아. 기운내. 아니, 내가 걸린 암이 췌장암이래. 생존율이 30%도 안 되는 암이라더라고. 에이, 그래도 초기에 딱 알고 잘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췌장암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더라. 이미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쯤에는 초기가 아니라 훨씬 진행된 시기라고 하더라고. 아니야, 이모. 그래도 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이모 지금 어느 단계라는데? 나는 2기라고 하더라고. 사실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했습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췌장암이라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위암이나 주변의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이겨냈다는 말들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을 이겨냈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이모는 초기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이모의 말에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나연아, 수술은 해볼 수 있다곤 하더라. 그럼 수술하면 되겠네. 거 봐, 다 방법이 있다니까. 근데 항암 치료가 또 엄청 힘들다고들 하더라고. 그리고 수술이 잘 될 확률도 낮은가 보더라고. 아, 무슨 소리야. 이모, 자꾸 마음 약해지는 소리 하지 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이모. 만약 내가 아팠어도 이모 그런 얘기 할 거야? 아니, 이모는 네가 아픈 건 상상도 하기 싫어.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내가 아픈 거라 마음은 편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술이 힘들어도 이겨내서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지. 근데 수술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들 하더라. 그리고 수술비도 비싸지만 치료비도 그렇고 입원비도 많이 들어가나 봐. 아픈데 돈 걱정까지 이모가 왜 해? 나 직장 다니고 있잖아. 부족하면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다 보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김병에 효자 없다잖아. 이제야 너가 좀 편안해졌는데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니. 이모, 서운하게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이모는 내 엄마야. 이모도 내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힘들어지긴 뭘 힘들어져. 지금까지 이모가 날 키워준 게 어딘데. 지금은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너도 많이 놀라서 그럴 거야. 아니야, 이모. 이건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니야. 수술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려고 해? 이번에는 이모 말대로 안 할 거야. 행복했던 여행의 마지막 밤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내내 이모와 제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서로 말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들어오던 퇴근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모가 집안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모,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나연아, 배가 너무 아파. 저기 식탁 위에 있는 진통제 좀 갖다 줘. 알겠어, 이모. 잠깐만, 이모. 이모는 여행에 다녀온 후 점점 몸 상태가 나빠지자 다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혼자 집에 있었죠. 그날도 혼자 집에 있다가 옷이 젖도록 식은 땀을 흘리며 복통에 시달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땐 제게 무슨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모를 얻고선 택시를 타고 이모가 검사받았다던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사들은 이모를 보더니 지체 없이 입원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이모의 보호자가 되어버린 저를 찾았죠. 환자분께서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던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떡해. 이모가 얼마나 아픈 거예요? 다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서둘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해요. 해주세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이미 처음 내원하셨을 때 많이 안 좋은 상태셨어요. 장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급한 상황이라 이제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보호자분이 수속부터 받고 오세요. 순간 오사카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이모가 걱정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술비 4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사회생활 2년 차인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결국 저는 제 마지막 적금 통장을 깨고 직장 선배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주식 계좌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의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만으로도 그 큰 돈을 채우기란 역부족이더군요. 현실의 벽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결국 은행까지 찾아가 빚을 내어 수술비를 마련했죠. 그렇게 어렵사리 마련한 수술비를 들고 서둘러 이모가 있는 병원으로 향한 겁니다.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벌써 일주일이 또 훌쩍 흘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모의 병실에서 VIP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절 후 제가 다시 눈을 떠 깨어난 곳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꽤 널찍한 집의 거실이었고 집안의 가구들은 고급져 보이는 곳이었죠. 머리야. 대체 여기가 어디지? 좀 어때요? 물 좀 마셔요. 깨어나서 처음 본 이의 얼굴도 병실 앞에서 눈이 마주쳤던 그 VIP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누구신지. 그러니까 참,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구만. 우리 이모는 어디 계세요? 이모는 괜찮아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단다. 지금 수술 전 검사하러 들어갔으니 혹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이 올 거야. 화들짝 놀란 저와는 다르게 그 어르신은 꽤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외모가 단정하고 중후한 매력을 갖춘 노인의 모습이었죠. 그럼 어르신은 누구신 거죠? 저희 이모한테는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일단 지금 나연 씨가 있는 여기는 내가 가진 집 중에 한 곳이고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니 안심해도 괜찮아. 갖고 계신 집 중에서 한 곳이라고요? 창문을 내다보니 정말 건너편에는 이모가 입원한 병원이 내다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하며 VIP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연 씨 이모는 내 딸이기도 하지. 딸이요? 그럼 어르신이 제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나 싶네. 하지만 관계로는
할아버지가 맞는 호칭이지. 이모의 아버지라면 저희 엄마의 아버지시기도 하겠네요?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 나연 씨가 나를 처음 보는 이유도 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야. 대체 지금 어르신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설명을 들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모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모두 다 내 탓이었으니.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목만 바짝바짝 타들어가기만 하더군요. 연거푸 찬물만 몇 컵을 더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제 행동이 이해된다는 듯이 한동안 저를 쳐다보고만 계셨죠. 사실 나연 씨 엄마, 그러니까 내 첫째 딸을 말하는 거야. 나는 첫째 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남자였어. 그런데 아내와 내 사이에는 아이가 들어서지 못했지. 아내가 두어 번 유산을 하고 나니 우리 부부는 좀 지쳐 있었을 때였어. 그때 살가운 한 여자를 만나게 됐지. 혹시 그럼 그분이 제 할머니가 되는 분이에요? 맞아. 나를 항상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니 정이 생기더라고. 우리들은 자주 만남을 가졌고 그러면 안 됐지만 잠자리를 갖게 됐는데 두어 달 뒤에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게 저희 친엄마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이를 원하긴 했지만 이건 내 본처의 아이길 바란 거지. 밖에서 나온 자식을 데리고 와 키울 생각은 없었거든. 그땐 정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지만 네 할머니와 네 엄마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매몰차게 내쳤단다. 그럼 이모는요? 그런 상황이 생겨나던 중에 내 아내도 마침 임신을 한 거지. 졸지에 나는 밖에서 큰딸이 생긴 거고 집안에선 막내딸이 생긴 거고 하는 수 없이 아내와 막내딸만 챙겼어. 뭐 상황이 그러니 저희 엄마는 달갑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기다리셨던 이모가 태어났는데 어쩌다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신 거예요? 나연 씨도 잘 알지? 막내딸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네 엄마를 막내딸이 처음 보게 된 날부터 계속 친언니와 다름없는 거 아니냐며 내게 대들고 따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더니 녀석이 불쌍한 언니를 챙겨주는 게 자기가 할 일인 것 같다며 나랑 등을 지고는 집을 나간 거야. 그때부터 이모가 저희 엄마랑 둘이 살게 된 거군요. 20살이 된 막내딸이 당차게 내게 맞서길래 처음에 난 한동안 그러다가 백기를 들고 다시 집에 들어올 줄 알았어. 그런데 여태껏 떨어져서 지내게 된 거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 나니 그토록 미웠던 엄마가 조금은 이해될 것도 같더군요. 나를 부정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을 우리 엄마. 자신이 사랑한 남자에게조차 선택받지 못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더군요. 무한한 사랑을 줘야 할 아버지와 무한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거니까요. 그러니 한 여자의 인생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모는 엄마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을 테니 조카인 나를 딸처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희생해 키워준 것이고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모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긴 했지만 사실 나는 네 이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간간히 알고 있기는 했단다. 그러다 내가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구나. 딸이 많이 아프다고.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이라고요?
내가 이 병원의 이사장으로 있거든. 그러니 그 녀석이 아프다는데 나한테 연락이 바로 올 수밖에 없지. 할아버지는 이모의 검사 결과를 알게 되고 곧바로 이모를 찾아와 지난날 무심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손을 잡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병실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인생 속에서는 오랫동안 외롭고 아팠을 할아버지와 이모,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잠시 동안 듣고 서둘러 이모가 있는 병실로 할아버지와 함께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그 사이 이모는 모든 검사를 마치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저는 이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밀려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삼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모, 나 할아버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너무 고맙고 미안해, 이모. 나연아, 이모가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뭐가 미안해. 이모가 우리 나연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더 미안해?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모. 씩씩하게 수술 잘 받고 나와. 알았지? 그래야 나랑 또 해외여행 가지. 이번에는 할아버지랑 같이 갈까? 아니다. 엄마도 불러서 엄마하고도 갈까? 이모, 아프고 힘들어도 꼭 이겨내야 해. 나연아, 나연아, 아프지 말고 회사 일 끝나면 일찍 집에 들어가. 밥도 끼니 거르지 말고. 알았지? 지금 이모가 내 걱정할 때야. 이모, 이따가 또 만나. 알았지? 서로가 서로를 눈앞에 두고도 그리워하는 일이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요? 이모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간 이모는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슬픔에 휩싸여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의료진들이 할아버지에게 한 말에 의하면 막상 수술실에 들어간 이모의 상태는 손 쓸 틈도 없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더라고요. 이모를 다시 볼 수 없게 된 순간부터 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두 다리로 선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어렵더군요.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한 일만 남았었는데 그렇게 이모가 먼저 가버리면 나 어떻게 하라고. 이모가 고아원에서 그랬잖아. 평생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이제 지켜줄 거라고 걱정 말라고 그래놓고 왜 나 또 버리고 가는데.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 이모. 병원 이사장 막내딸의 장례식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금태두른 장례식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값비싼 장식으로 휘감아도 슬픔이 감춰질 순 없었죠. 그렇게 계속 울고 있는데 제 앞에 드디어 할아버지와 함께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20여 년이 흐르도록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는 엄마가 이제야 나타났더라고요. 나연아, 너무 많이 울지 마.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신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저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요. 미안해, 나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몇 마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는 말로 저한테 용서를 구하시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 원하지 않는 아이니까 나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대신 딸을 키워준 동생이 이렇게 될 동안 한 번을 보러 온 적이 없는 분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요. 나연아, 미안해. 맞아, 네 말이. 근데 그땐 나도 너무 무섭고 어렸어. 그때 나한텐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너 두고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됐는데 너무 무서웠어.
나연아, 사실 이 불행의 시작은 나 때문인 게야. 그러니 네 어미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사과를 해도 내가 나연이 너한테도 네 엄마한테도 그리고 저기 먼저 간 저 녀석한테도 모두 내가 해야겠지. 한순간은 내 실수 때문에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차마 생각지도 못했단다. 근데 나연아, 저기 먼저 간 저 녀석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 어떻게 편히 눈을 감겠니? 염치 없지만 저 녀석을 생각해서라도 네 엄마를 좀 이해해 주렴. 이모.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치솟던 분노는 사그라들더군요. 한없이 마음 여린 이모였다면 지금 이 순간 제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했을지 너무나도 잘 알겠기에 더 이상 엄마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와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저는 각자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모를 보내고 또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할아버지와 엄마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20여 년간의 일들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모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제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봤을 테니까요. 1년 뒤 이모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모가 묻힌 묘지에서 이모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죠. 잠시 후 엄마와 할아버지도 묘지를 찾았습니다. 오셨어요? 잘 지냈어, 나연아? 네. 기억하고 오셨네요. 그럼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 나연아, 장례식이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대로 너와 네 엄마 그리고 나까지 우리가 다시 헤어지면 먼저 간 저 녀석이 나중에 나를 정말 원망할 것 같더라. 그래서 말인데 저번에 나연이 네가 잠시 쉬어갔던 그 집을 너랑 네 엄마한테 주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 그 집을요? 집은 물론이고 정말 많이 늦었지만 그동안 내가 네 엄마와 이모한테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더구나. 그리고 너도 이모 그렇게 보내고 혼자 있는 게 신경 쓰이기도 하고 말이야. 엄마랑 둘이 함께 지내는 게 너도 낫지 않겠나 싶고. 처음에 우리 셋, 아니 이모까지 넷이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이렇게 20여 년의 긴 세월을 돌아서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을 텐데요. 왜 사람은 늘 뒤늦게 소중함을 깨닫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엄마도 지난날을 후회하며 제게 찾아왔으니 그래도 다행인 거겠죠? 우리 셋은 다음에 이모의 기일에도 또 함께 오기로 약속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